안녕하세요, 여러분. 야화고서관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조선 중기경성 근처의 한적한 마을로 떠나볼까요? 영길이라는 젊은 마시멜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시멜로 수레를 어깨에 메고 청아 마을에서 백성 마을까지 오가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컸습니다. 할머니 둘이서 한 사람이 죽을지 몰라 먹는 호박 마시멜로. 이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면 아낙네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뛰쳐나갔습니다. 연길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잘생겼다기보다는 사람 좋은 미소가 매력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엿은 달고 쫀득해서 누구나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마법 같은 맛이었지요. 하지만 연길의 진짜 매력은 그 엿보다 더 달콤한 말솜씨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치에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길이 마을에 들어서면 저마다 문 앞에 나와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연길아, 이리 와서 엿 좀 주고 가. 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밥 한 술 먹고 가라. 연길은 그런 말에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씨들, 엿은 만쏘만, 밥은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지 않겠소.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에게 엿 한 조각씩 나눠주고 노인들에게는 허리 굽혀 인사하며 마을을 누볐습니다. 청아 마을에 들어선 어느 맑은 아침, 연길은 여느 때처럼 엿판을 메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사시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그의 목소리가 골목골목 퍼지자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수가 씨는 누구보다 빠르게 연기를 발견하고 후다닥 달려 나왔지요. 해숙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으로 성격은 불같고 입담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연길의 팔을 덥석 잡더니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야, 연길아, 내가 뭐라 했나? 우리 마을 오면 그 소리 지르지 말고 내 집으로 먼저 오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동네방네에 떠들썩하게 다니는 거야? 연길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해수가 씨, 엿장수가 엿을 안 팔면 뭐로 먹고 사나요? 소리를 질러야 장사가 되지 않겠소. 해숙이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그 엿은 내가 다 팔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근데 이번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내가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네. 연길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마을의 단골이 좀 늘어서 정신없었소. 그래도 해숙 아씨 때문에라도 이 마을은 자주 올 겁니다. 해숙은 연길의 팔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걸쇠까지 걸더니 연길을 방으로 밀어 넣었지요. 때는 아침이라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을 환히 비쳤습니다. 해숙은 마음이 급한지 서둘러 이불을 깔고 연길을 앉혔습니다. 자, 말은 그만하고 어서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농담 같으면서도 진지했지요. 연길은 웃으며 따라갔고 곧 두 사람은 그들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 안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으로 가득 찼고 햇살은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아른거리게 했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은 이불 위에 누워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연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해수가 씨, 역시 최고요. 가위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일도 기가 막히게 하시네. 해숙이 호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데 연길이인디? 너도 이 마을엔 자주 좀 와. 나 같은 단골이 어디 흔하냐. 연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해숙 아씨 때문에라도 안 올 수가 없지. 연길이 해숙의 집에서 나오자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한 안악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해숙이 오늘 얼굴에 화색이 돌겠구먼. 연길이 다녀가면 늘 저렇게 생기가 넘치더라. 다른 안악이 맞장구 쳤습니다. 엿장수는 핑계고 저놈의 진짜 재주는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듣기론 그 일을 아주 잘한다던데 또 다른 안악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서방이 토끼처럼 약골만 아니었어도
저도 연기리를 한번 잡아들여 보고 싶네. 그러자 옆에 있던 안악이 농담조로 덧붙였습니다. 토끼라도 키우지. 내 서방은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인다네. 안악들은 깔깔거리며 웃었고 그 소리가 마을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길은 우물가의 안악들을 보며 한쪽 눈을 찡긋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안악들이 더 떠들썩해졌습니다. 야, 저를 보고 눈짓했어. 아니, 분명 나에게 한 거야. 한 안악은 심지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밤 다 잤네. 연길은 그런 반응에 껄껄 웃으며 다시 옆판을 메고 외쳤습니다. 여사시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그날 연길의 엿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몰려와 엿을 사갔고 아이들은 엿 조각을 입에 물고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오늘도 완판이다. 완판. 연길은 기뻐하며 엿판을 정리하고 백성마을의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의원님, 어머니 약 좀 지어주시오. 약방의 김 의원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어찌 이리 일찍 왔나? 엿을 다 팔았나? 연길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골 덕에 오늘도 대박이었소. 어머니, 약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은 약재를 꺼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연길아, 너 참 재주가 좋구나. 여인들은 너를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뿌리 조심해라. 나무가 크면 바람에 흔들리기 쉽다. 연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지 마시오. 제 뿌리는 튼튼하답니다. 약을 받아든 연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청하마을 외곽에 있는 초가집으로 작지만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자 할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랜 병으로 몸이 쇠약해졌지만 민자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연길은 약재를 정성스레 다리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 다려왔습니다. 어서 드셔보세요. 민자 할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내 약에 다 쓰느냐. 이제 너도 장가갈 나이니 돈을 모아서 색시나 맞아라. 연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엿장수 좀 하잖아요. 약도 사고 색시도 맞을 돈 벌 겁니다.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민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연길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 열심히 장사를 다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백설기 떡을 사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연길은 장에서 백설기 떡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백설기 떡 좀 드셔보세요. 민자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웬 백설기 떡을 다 사왔느냐? 연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장사가 잘 돼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떡 좀 사왔습니다. 같이 드시죠. 민자 할머니는 떡을 맛있게 드시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병들기 전에는 매년 백설기 떡을 만들어 아들에게 먹이곤 했었지요. 연길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연길의 나날은 바쁘고도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엿판을 메고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과 웃고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머니의 건강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길은 언젠가 어머니를 큰 병에서 낫게 하고 든든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연길은 평소보다 더 멀리 있는 서원마을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은 산등성이 2개를 넘어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새 단골을 만들고 싶어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는 엿판을 단단히 묶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사시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영길은 새벽녘 초가집 문을 나서며 옆판을 어깨에 둘렀습니다. 하늘은 맑고 아침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민자 할머니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서원 마을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새 단골을 만들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영길은 껄껄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원 마을은 청에서 산등성이 2개를 넘어야 하는 먼 곳이었지만 영길은 새 단골을 만들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여사시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그는 길을 가며 혼잣말로 외치며 기분을 돋웠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좁은 오솔길에는 돌멩이가 굴러다녔고 가파른 비탈은 발을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영길은 옆판을 단단히 잡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첫 번째 산등성이를 넘자 저 멀리 푸른 들판과 강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생이 다 어머니 약값과 내 장래를 위한 거지. 서원 마을에서 대박 좀 쳐보자. 2번째 산을 넘고 나니 드디어 서원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청아처럼 시끌벅적한 장터도 백석처럼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가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멀리 논밭에서 농부 몇이 일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영길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의 기운을 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사시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그의 목소리가 마을 어귀에 메아리 쳤지만 문을 열고 나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영길은 옆판을 내려놓고 잠시 쉴지 고민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 다 어디 간 거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외쳤습니다. 여사시오 호박엿이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맛. 이번엔 소리를 더 높이고 가위질 소리도 신명나긴 했습니다. 그제야 한 초가집 문이 삐걱 열리더니 젊은 여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틀어올린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그림 속 선녀처럼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길은 순간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엿이 그렇게 맛있다고요? 거짓이면 내가 장을 지지겠소. 영길은 정신을 차리고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 아씨 거짓이라니요? 이 엿은 서원 마을까지 소문날 맛이오. 그는 재빨리 엿 한 조각을 떼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자, 맛보시오. 후회 없을 겁니다. 여인은 엿을 받아 입에 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달고 쫀득하네요. 이름이 뭐요? 저는 영길이라. 하오. 이 마을은 처음이요. 아씨 이름은 어찌 되시오?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원이라. 하오. 배고프시겠소. 잠시 들어와. 국수라도 드시겠소. 영길은 배고픔을 느끼던 참이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고맙소. 지원아 씨. 그는 옆판을 어깨에서 내려 마루에 놓고 지원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의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고 모든 물건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길은 마루에 앉아 지원이 국수를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우아했고 치마가 살랑이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영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청아의 해숙 아씨도 매력 있지만 이 아씨는 뭔가 다르구나. 꼭 바람처럼 아련한 느낌이야. 지원이 국수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쉬고 계시오. 금방 국수 가지고 올게요. 영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친절하시구려. 서원 마을은 인심이 좋은 곳이군요.
지원이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온종일 산길을 걸은 터라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목침을 베고 잠시 누웠습니다. 아이고, 좋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고 곧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연길이 눈을 뜨자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촛불 하나가 깜빡이며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방구석에 앉아 뜨개질하고 있었고 곁에는 천으로 덮인 국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길은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깊이 자다니 큰 결례를 했소. 지원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피곤해 보여 깨우지 않았소? 배고프시겠소? 국수 드시겠소? 연길은 민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배고프구려. 고맙소. 그는 덮개를 걷고 국수를 먹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육수가 진하고 면발이 쫄깃한 그 국수는 지금껏 먹어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연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국수 정말 일품이구려. 지원아 씨, 이런 솜씨면 경성장터에서도 이름날 거요. 지원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구려. 혼자 사니.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 보게 되어 연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오 가족은 어찌? 지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서방이 떠난 뒤 혼자가 되었소. 연길은 그녀의 슬픈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참 안 됐소. 미안하오. 괜히 걸 물었구려. 지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이제 익숙해졌소. 밤이 깊어지자고 말했습니다. 밖에 어두워 위험하니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가시는 게 낫지 않겠소. 연길은 예상치 못한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폐가 되지 않겠소? 지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요. 누울 자리는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연길은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심이 넘치는구려. 고맙소. 그날 밤 서원의 초가집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촛불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흔들리게 했습니다. 지원은 말없이 뜨개질을 계속했고 연길은 그녀를 은근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어찌 이리 정숙하고 고운 여인이 다 있단 말인가. 지원은 청아의 해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아픔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연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 뜨개질하는 게 뭐요? 지원이 손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저고리 짜는 거요. 혼자 사니 심심할 때가 많아서요. 연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재주면 경성장사꾼들도 울고 갈 거요. 지원이 살짝 웃었지만 대답 대신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하지 않소. 누군가를 오래 그리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은 사람만 봐도 가슴이 뛴다오. 연길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닮았단 말이오? 지원은 대답 대신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한층 어두워졌고 그녀는 조심스레 이불을 깔았습니다. 저쪽 아랫목에 누우시오. 연길은 그녀가 깔아준 이불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벽을 보며 옷을 풀더니 저고리와 치마를 벗었습니다. 연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은 해숙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이불 속으로 들어오며 연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길은 처음으로 긴장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지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조용히 하지만 깊게 시작되었습니다. 연길에게 지원은 마치 첫사랑처럼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숨소리는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길은 잠든 지원을 조용히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마을 할머니 하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엿장수 양반. 지원아 씨랑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소? 영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하룻밤 신세를 졌을 뿐이요. 왜 물으시는 게요?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허허, 지원아 씨는 죽은 서방에게 충실한 여인이요. 지금껏 남자를 한 번도 들인 적이 없었지. 양반이 처음일게요. 영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씨는 원래 서원마을 명문가의 여식이었소. 하지만 경성에서 온 강대식이라는 자가 그녀의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모두 빼앗았지. 아버지는 분함에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도 곧 뒤를 따랐소. 지원아 씨는 박준호라는 양반과 사랑에 빠졌었는데 집안이 망하자 혼인을 막았지. 준호는 집을 뛰쳐나와 지원아 씨와 비밀리에 혼인했지만 강대식에게 복수하러 갔다가 소식이 끊겼소. 마을 사람들은 강대식이 준호를 죽였다고 믿는다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일로 지원아 씨는 미쳐버렸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지. 내가 옆집에 살며 몇 년 동안 그녀를 보살폈소. 정신을 차린 건 불과 몇 달 전이야. 아마 양반이 그녀의 죽은 서방을 닮아서 마음을 열었을게요. 영길이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그 박준호라는 자와 그렇게 닮았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나도 준호가 살아 돌아왔나 싶었을 정도요. 영길은 지원의 사연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이 떠오르며 강대식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불쌍한 여인을 그냥 둘 수는 없지. 강대식,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영길은 서원마을을 떠나 청하로 돌아오는 길 내내 지원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 조용한 미소, 그리고 할머니가 들려준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 사랑하는 서방까지 잃다니 어떻게 저리 고운 여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단 말인가. 영길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강대식,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대식, 내 놈이 지원아 씨에게 한 짓, 내가 100배 1000배로 갚아주마. 청하 마을에 도착한 영길은 초가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민자 할머니는 여전히 병석에 누워 계셨지만 아들이 돌아오자 지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서원 마을은 어땠느냐? 영길은 어머니 곁에 앉아 약을 다리며 대답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좀 큰일을 해야겠어요. 민자 할머니가 눈썹을 치키며 물었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냐? 영길아? 영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복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걱정하실까 싶었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사연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서원마을에 지원이라는 아씨가 있습니다. 그 아씨는 강대식이라는 악인 때문에 가문도 잃고 서방도 잃었어요. 저는 그 아씨의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민자 할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악인을 벌하는 건 옳은 일이지만 위험한 길이 아니냐? 너까지 잘못되면 이 어미는 어찌하란 말이냐? 영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조심할 겁니다. 하지만 지원아 씨의 그 슬픈 눈빛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미예요. 민자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어미가 막을 수 없지. 하지만 약속해라.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니, 반드시 무사히 돌아와 어머니 곁에 있을 겁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약을 들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원아 씨의 한을 풀고 어머니도 건강하게 모셔야 해. 이 영길이가 해낼 거야. 다음날 아침, 영길은 옆판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아닌 복수를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리춤에 단도를 숨겼습니다. 경성은 청하나 서원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고 상단과 기반이 즐비한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영길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강대식, 내 놈이 어디 있든 내가 찾아낼 테다. 경성에 도착한 영길은 먼저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원의 죽은 서방, 박준호의 친구였던 이종 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이종 사관은 포도청에서 잔뼈가 굵은 관원으로 강직하지만 세상 물정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길은 포도청 앞에서 기다리다 이종 사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이 종사관 나리,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소. 이종 사관이 눈썹을 치키며 영길을 훑어보았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엿장수 같은 차림새로 포도청엔 웬일인가? 영길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길이라. 하오, 박준호 도령의 일을 의논하고 싶어 찾아왔소. 준호의 이름을 듣자 흔들렸습니다. 그는 영길을 기반으로 데려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기반의 한쪽 방에 앉은 이종 사관이 물었습니다. 준호와 무슨 사이인가? 그 이름은 오랜만에 듣는구나. 영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 도령의 색시였던 지원아 씨를 만났소. 강대식이 그들을 망가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한을 풀어주고 싶소. 이종 사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대식 그자는 포도대장부터 조정대신들까지 줄이 닿아 있는 자다. 엿장수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영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리, 저를 얕보지 마시오. 저는 강대식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낼 겁니다. 나리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준우 도령의 원한도 풀 수 있을 거요. 이종 사관은 영길의 당돌함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아는 건 말해줄 테니 어디 한번 해보게. 하지만 잘못되면 내 탓은 말아라. 이종 사관은 강대식이 경성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며 조선의 국보를 몰래 명나라로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증거를 찾아오겠소. 나리께선 때가 되면 포졸들을 데리고 나서주시오. 이종 사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미친놈 아니야. 그래도 좋다. 자네가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힘을 보태주마. 영길은 기반을 나와 강대식의 상단이 있는 거리로 향했습니다. 상단은 경성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고 우마차와 장사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영길은 허름한 행사액으로 상단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오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는 상단의 문지기에게 다가가 엿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봐, 이 상단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문지기가 엿을 받아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대식 나리 경성에서 제일 큰 부자요. 조정 대신들도 그를 함부로 못한다오. 영길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큰 인물이구나. 좋아. 어디 내 놈의 꼬리를 잡아보자. 그날부터 영길은 상단 근처에서 눈에 띄지 않게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엿장수로 위장해 거리를 돌아다니고 밤에는 상단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학사복장을 한 사내가 상단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사내는 발걸음이 빠르고 항상 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영길은 직감했습니다. 저놈이 강대식과 조정 대신들을 연결하는 자다. 어느 날 밤 영길은 그 사내를 멀찍이 미행했습니다. 사내는 상단을 나와 경성외곽의 큰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은 병사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영길은 담장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사랑채로 보이는 곳에 몰래 다가가 창호지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사내가 한 노인에게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 명나라 상단이 한 달 뒤 도착하면 국보를 모두 배에 실을 것입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다. 조선의 국보를 빼돌리는 일이니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 영길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국보를 밀판출한다고 강대식 내놈의 죄상이 드러났구나. 영길은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와 이종사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기반에서 이종사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날이 강대식이 국보를 명나라로 빼돌리려 합니다. 보름달 뜨는 날 포구에서 그들을 잡아야 합니다. 이종사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그걸 어찌 아는 게야? 영길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엿장수라 눈과 귀가 많소. 날이 포졸들을 준비시키시오. 제가 증거를 더 모아올 테니 그날 일망타진합시다. 이종사관은 영길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알겠다. 그날 내가 포졸들을 데리고 나서마. 영길은 기반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뜨기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그는 지원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지원아 씨, 당신의 한 내가 꼭 풀어주리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강대식의 배후에는 조종 대신들까지 있는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영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굴비 한 묶음이 아니라 목이 날아갈 판이구나. 보름달이 뜨기까지 남은 날들은 영길에게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경성의 거리를 오가며 강대식의 상단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낮에는 엿장수로 위장해 여사시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을 외치며 사람들 틈에 섞였고, 밤에는 상단 근처를 맴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강대식의 상단은 날이 갈수록 분주해졌습니다. 우마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들고 호위무사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영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놈들, 이제 꼬리가 잡혔구나. 지원아 씨의 한, 내가 반드시 풀어주리다. 영길은 이종사관과 자주기반에서 만나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이종사관은 처음엔 영길을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치밀한 정보와 단호한 눈빛에 점점 신뢰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기반의 조용한 방에서 이종사관이 물었습니다. 영길, 정말 보름달 밤에 국보가 포구로 옮겨진다고 확신하나? 영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틀림없소, 날이? 제가 직접 들었소. 강대식과 그 학사복장의 사내가 대감 저택에서 나눈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오. 이종 사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도대장이 문제야. 그자는 강대식과 한통속이라. 우리 계획을 눈치채면 방해할 게 분명하다. 영길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이,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포도대장은 그날 포구에 없을 거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소. 이종 사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 포도대장을 어찌하겠다는 게야. 영길은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믿으시오. 엿장수의 재주는 엿만 잘 자르는 게 아니랍니다. 이종 사관은 영길의 자신감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알겠다. 나는 포졸들을 준비할 테니 자네는 증거를 확실히 잡아오게. 영길은 고개를 끄덕이고 기반을 나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치밀한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지원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지원아 씨, 곧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소. 보름달이 뜨기 사흘 전, 영길은 이종 사관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상단의 움직임을 상세히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날이 강대식의 우마차가 포구로 향하는 길목에 이미 준비돼 있소. 보름달 밤 자정이 되면 국보를 배에 싣기 위해 시작할 겁니다.
이종 사관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좋다. 나는 포졸들을 평민복장으로 변복시켜 포구 주변에 배치할 것이다. 자네는 그날 밤 신호를 보내게. 영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불화살 2개가 하늘로 오르면 그때 나서시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뜨는 밤이 왔습니다. 경성의 포구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잔잔한 바다 위를 비췄습니다. 영길은 검은 옷을 입고 포구 근처 언덕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멀리 강대식의 우마차 행렬이 포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대의 우마차가 줄지어 움직였고 호위무사들은 횃불을 들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영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도적놈들, 조선의 국보를 훔치다니 오늘 내 놈들 최후의 날이다. 자정이 지나자 강대식의 상단 사람들이 우마차에서 나무 상자를 꺼내 배에 싣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영길은 언덕에서 2개의 불화살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화살이 달빛을 뚫고 붉은 궤적을 그리자 포구 곳곳에서 변복한 포졸들이 창검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종 사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멈춰라. 국보를 밀반출한 죄로 강대식을 체포한다. 포졸들은 강대식의 호위무사들을 포위했고 순식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호위무사 중 일부는 바다로 뛰어들었고 나머지는 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대식은 우마차 뒤에 숨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포도대장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종 사관은 단호했습니다. 강대식, 내 놈의 죄는 하늘도 용서치 않는다. 그는 포졸들에게 명령해 강대식을 포박했고 국보가 든 상자들을 압류했습니다. 영길은 언덕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구나 지원아 씨. 드디어 하늘 풀었소.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포구의 말발굽 소리가 울리며 포도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 종사관 앞에 섰습니다. 이 종사관, 이게 무슨 짓인가? 감히 내 허락 없이 관병을 움직이다니. 이종 사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대장, 이자는 국보를 밀반출하려던 죄인입니다. 포도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강대식은 내 사람이야. 당장 풀어줘라. 포도대장의 명령에 포졸들은 머뭇거렸고 결국 강대식은 풀려났습니다. 강대식은 이종 사관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종사관, 내가 뭐라 했나 이번엔 내 관복을 벗겨주마. 그는 의기양양하게 포구를 떠났습니다. 이종 사관은 만견자실했습니다. 영길,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니 말대로라면 포도대장은 여기 없어야 하잖나. 그 순간 포구 입구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말을 타고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달빛 아래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영길이었습니다. 그는 위풍당당한 목소리로 외쳤다. 강대식을 풀어준 자는 누구냐? 포도대장이 놀라 소리쳤다. 내 놈은 또 뭐야? 영길은 품속에서 명패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의금부 종사관 영길이다. 국보 밀반출을 조사하고 있으니 강대식을 즉시 체포하라. 포도대장은 명패를 보고 오금이 저렸습니다. 의금부는 임금 직속의 무서운 기관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금부라니 나를 어찌하려는 개냐? 영길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도대장, 너도 강대식과 한통 속이지? 지금 내 배후의 고관대작과 조정 대신들의 명단을 적어 바쳐라. 그러면 살려주마. 포도대장은 겁에 질려 펜을 들고 명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조의 관원들, 조정 대신들까지 모두 적어 영길에게 넘겼습니다. 영길은 명단을 받아 이종 사관에게 건넸다. 날이 이자를 오랏줄로 묶고 명단에 적힌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시오.
이종사관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자네, 정말 의금부 종사관인가? 영길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리,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리다. 지금은 강대식을 다시 잡는 게 급하오. 영길의 지시에 포졸들은 강대식을 다시 포박해 포도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종사관은 압류한 국보를 꼼꼼히 기록하고 강대식의 일당을 오랏줄로 묶어 가두었습니다. 영길은 포도청 마당에서 이종사관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제 거의 끝났소. 나머지는 제가 마무리하리다. 이종사관이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길, 도대체 잔이 정체가 뭐야? 이 모든 일을 어찌 해낸 건가? 영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엿장수에게도 몇 가지 비밀은 있는 법이오. 날이 술값은 내시오. 그는 포도청을 나서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도대장의 명단에는 조정 대신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큰 물고기를 낚은 건 아닌가? 그의 과거, 전설의 대도였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지원아 씨와 어머니를 위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영길은 포도청을 나서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강대식은 오랏줄에 묶여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의 배후 세력은 이제 뿌리째 뽑힐 일만 남았습니다. 경성의 밤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영길의 마음은 이미 서원마을 지원아 씨에게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들꽃 한 다발을 꺾으며 생각했습니다. 지원아 씨, 이제 그 슬픈 눈빛을 지울 때가 왔소.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원마을에 도착한 영길은 지원의 초가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원아 씨, 영길이 왔소. 문이 삐걱 열리며 지원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지만 영길의 환한 미소를 보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영길, 무사하신 거요? 어디 다친 데는 없소. 영길은 들꽃 다발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멀쩡하오. 그리고 강대식 일당은 모두 감옥에 갇혔소.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시오. 지원은 들꽃을 받아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맙소, 영길. 내 부모님과 서방을 망가뜨린 그자를 당신이 이렇게 벌해 주다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영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길은 지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합시다.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 싶소. 그때 옆집 할머니가 어느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지원 아씨. 이 총각은 아씨에게 큰 은혜를 준 사람이요. 이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구먼. 지원은 대답 대신 영길의 손을 꼭 잡았고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길은 지원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아 마을로 가서 어머니께 당신을 소개하고 싶소. 따라오겠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가겠소. 영길과 지원은 손을 잡고 청아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집 문을 열자 할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길아, 이 아씨는 누구더냐? 영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색시 지원입니다. 지원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원이라 하옵니다. 민자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지원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우리 영길이 어디서 이리 곱디고 온 색시를 데려왔나 자. 이리 와서 앉아라, 아가. 민자 할머니는 지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사연을 조심스레 털어놓았고 민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위로했습니다. 아가, 참 고생 많았구나. 이제 우리 영길이 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영길은 어머니와 지원이 서로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지원아 씨도 내가 지켜줄 거야.
며칠 뒤 영길과 지원은 마을 어귀에서 간소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청아 마을 안악들이 모여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은 깡충깡충 뛰며 축하했습니다. 해숙 아씨도 와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영길아, 이젠 엿장수 그만두고 색시 곁에 붙어 있겠구나. 영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숙 아씨, 엿은 계속 팔아야죠. 그래야 어머니 약값도 내고 색시도 먹여 살리지 않겠소. 안악들은 깔깔 웃으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영길과 지원은 민자 할머니와 함께 초가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집안을 정갈히 꾸미고 민자 할머니의 약을 챙기며 가족의 따뜻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영길은 여전히 엿판을 메고 마을을 다녔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지원과 어머니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사시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이젠 지원아 씨와 어머니를 위한 엿이야. 어느 날 영길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낯익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종사관이었습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외쳤다. 박영길, 이 도적놈 당장 나오거라. 영길은 깜짝 놀라며 달려나왔습니다. 이종사관 날이 이 먼 청하까지 어인 일이시오. 이종사관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를 잡으러 왔지 아니. 농이요, 안으로 들어가 한잔하자.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종사관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영길, 자네 정말 대단한 놈이야. 강대식 일당을 잡고 조정 대신들까지 뿌리 뽑았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영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시오. 나리 덕분에 일이 잘 풀린 겁니다. 이종사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야, 자네 정말 의금부 종사관이었나? 왜 내 눈엔 전설의 대도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네. 영길은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나리,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의금부 종사관이 아니요. 과거에 고관대작의 집만 노리던 대도였소. 이종사관이 술을 뿜으며 놀랐다. 뭐 그게 정말이야? 영길은 차분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 저는 큰 도둑이었소. 금은보화를 훔치며 살았지. 허나 어느 날 고관대작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목에 걸린 음식을 삼키지 못해 죽을 뻔했소. 모두 잠든 밤이었고 그 아이를 그냥 두면 죽을 터였지. 저는 잡힐 각오를 하고 아이를 살렸소. 그 바람에 관군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지만 기회를 틈타 도망쳐 나왔소. 그 뒤로 어머니를 모시며 엿장수로 살아왔습니다. 이종사관은 입을 떡 벌리며 들었다. 그럼 그 대단한 머리와 재주는 다 그때서 온 거로구나. 영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이제 저는 도둑이 아니오. 지원아 씨와 어머니를 위해 정직한 삶을 살고 싶소. 이종사관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에 내가 포도대장이 되었고 주상전하께서도 나를 극찬하셨소. 이 모든 게 자네 공이야. 앞으로 우리 평생 친구로 지내자. 영길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리합시다. 나리, 그리고 선물로 하나 드리죠. 제 과거 기록 모두 태워버렸소. 이종사관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네. 이제 자네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이종사관이 돌아간 뒤 영길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땅속에 묻어둔 금은보화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도 시절 쌓아둔 재산은 천석군도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청아마을에 큰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집은 넓고 아늑했으며 정원에는 지원이 좋아하는 꽃들이 심어졌습니다. 민자 할머니는 새 집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지원은 매일 저고리를 지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영길은 새 기와집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지원과 민자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이곳이 내 집이고 내 가족이야. 그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마을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엿장수 영길이 언제 다시 엿 팔러 오는 거야? 영길은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사시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이젠 내 색시와 어머니만 먹여도 되겠지. 그렇게 영길과 지원, 민자 할머니는 청아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강대식의 악행은 잊혀졌고 영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엿장수라 불렀고 누군가는 지원아 씨의 영웅이라 불렀지만 영길에게는 그저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 영길의 여정이 여러분께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야화고서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